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BS 창원이 최근 연속 보도한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금 부담 문제.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경남개발공사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준공이 지연된 경남개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620세대의 지연 보상금은 8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돌연 바꾼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이 없었던 부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부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의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이거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뭐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3년 전 발견된 안반에 대해 크기나 성질,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공사 기간을 연장해준 결정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책임 감리로 계약한 만큼 감리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도민의 세비를 가지고 이걸 변상을 한다고요? 이 뭔가 책임 소재가 뭐 잘못된 거 아니면 왜 책임감리 35억 줬으면 그냥 나와주죠? 도의원들은 경남개발공사가 지금이라도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다 확인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법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책임을 이거는 도민들한테 넘기게 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들이. 경남개발공사도 뒤늦게 외부 자문을 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을 누가 지든지 책임을 지는 부분을 밝혀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공사에 139일이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고도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경남개발공사의 관리 능력을 두고서도 도의회의 날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 합천군 한 마을의 침수 피해는 하천을 가로막은 거대한 임시도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창녕의 한 지방하천 옆으로 이어진 공사 현장입니다. 국지도 30호선 도로공사 구간입니다. 어른 키높이만한 제방 10여 미터는 무너져 있고 하천 바닥을 긁어낸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하천은 지난 9일까지만 해도 공사용 임시도로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우려되자 뒤늦게 철거했습니다. 부랴부랴 철거한 임시도로의 모습. 하천 높이까지 임시도로가 설치됐고 아래에는 하천물이 통과하는 수로관이 깔렸습니다. 10개의 수로관 가운데 4개는 바닥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5일 합천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된 하천 임시도로와 판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합천이 불나기 때문에 결례라 해가지고 성명도 보내서 결례라 했어요. 공사 구간에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곳은 경상남도. 관리청인 창녕군은 이 임시도로가 하천법을 어겼다며 공문을 보내 원상 회복을 명령했고 이후 곧장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창녕군은 하천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조명 허가를 내줬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초까지 허가받은 공사용 임시도로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5일이 지나고 하면 어떻겠냐고. 저는 비가 오면 문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합천의 마을 침수 이후 이달 중순까지 경남의 하천 조명시설 680여 곳의 긴급 점검에 나섰던 경상남도. 하지만 하천법을 어겼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임시도로가 몇 곳이나 되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등 세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창원시 한 설문조사에서 산단 구성원들은 창원 국가산단의 가장 큰 불편으로 교통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교통 문제가 창원 국가산단 제도약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산단 교통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피난 수도로 계획된 창원. 남쪽 방위산업단지가 공격받아도 북쪽 도심은 안전하도록 동서 긴 간선도로로 갈라놨습니다. 하지만 동서 중심축의 남북도로망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산단은 도시교통에서 분리됐습니다. 간선 중심으로 짜여진 대중교통 노선도 뻗지 못했습니다. 배차도 거의 30분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요? 회사가 공단 쪽에서 좀 안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보행, 자전거 이동도 어렵습니다. 창원은 평평한 지형과 충분한 인프라로 국내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산단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도심과 달리 자전거 도로 곳곳이 끊겼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중간중간 공장 진출입로를 드나드는 대형 트럭들도 앞을 가로막습니다. 도심보다 자전거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전거장 442곳 가운데 공단의 정거장은 단 29곳뿐입니다. 사실상 자가용 없이 통행할 수 없는 산단. 출퇴근 시각 체증과 주차난은 만성적인 현상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한 도로입니다. 주차 차량들이 한 차선을 장악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한낮, 산단의 도로는 이렇게 주차장이 됩니다. 교통 문제는 인력 수급을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교통시설이나 주차시설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가용을 이용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채용에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단기간 손쉬운 개선책으로 마을 순환버스 확충을 제안합니다. 창원대로나 새로 들어선 SBRT 정류장에 산단 구석구석을 도는 마을 순환버스를 이으면 잘 닦인 간선도로망의 효과를 산단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단을 가로지르는 남천을 진주 남강, 울산 태화강변처럼 보행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조언합니다. 남천이 지금 창원 산단에 있어서 가장 가용하기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계천을 예로 든다면 그런 공간이 창원 국가산단 내에 있다면 정말 쾌적하지 않을까요? 산단과 외부 지역을 잇는 큰 그림도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부산 진해신항, 가덕신공항과 접근성을 키울 물류 대중교통망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신항에 연결을 하는 방식 중에 트램을 연결하거나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진해 산업철도를 복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SBRT를 마산 진해와 연결하는 것도 장기적인 산단 교통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은 26도, 산청이 29도, 창녕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7월 중순에서 말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모레까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기온에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낮아지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9도, 함안이 1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밀양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9도, 거창이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28도, 합천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휴일인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양산시 하북면 2층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780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 입점해 있고 화재 당시 근무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검거한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 24살 이모 씨를 오늘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 씨에 대해 기존 적용했던 살인 방조 혐의가 아닌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또 다른 공범을 압송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다음 달 폐점 예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합니다. 공단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롯데백화점 마산점 입점업체들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으로 신속한 폐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거제시가 법인 택시기사 처우 개선비를 6만 5천 원으로 올려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법인 택시기사 210여 명입니다. 이번 인상 조치는 법인 택시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 택시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진 거제 시월드가 동물학대 주장은 당치 않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제 시월드에서는 지난 2월 돌고래 2마리가 연이어 폐사하면서 질병에 걸린 돌고래를 공연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환경단체는 동물학대라며 거제 시월드를 수사당국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 반쯤 창원시 내서여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17살 박모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6살 송모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3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로 유턴해 역주행하면서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